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고, 그래야지 재판이 진행될 거예요. 이재명 직계 라인에 손발을 자르기 위해. 마치 중국에서 시진핑이 이제 꽂아놨던 군대 내 측근들, 당내 측근들을 잘라내듯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의 직계 세력들, 성남 라인들을 다 손보고 있다는 거죠. 당 대통령실 갈등 여파, 정청래 지지하던 개딸들 이탈 조짐에서 지금 개딸들이 정청래를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지금 이재명 말 안 들어요. 여당과 대통령실 이견설은 정 대표가 지난 8월 초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에 불거졌다. 이제 이재명이 대놓고 사실은 박찬대를 밀었어요. 그 의원들이 한 140명, 150명 가까이 다 박찬대 쪽에 줄 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박찬대가 이제 정권 초반이고 하니까 당대표가 돼야 되는데 정청래가 됐어. 김어준 파워로 된 거예요. 밀면 다 되는 건가요? 그래서 큰일 났다는 거죠. 정청래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배신하고 정동영 쪽에 붙었던 2007년에 그때 캠프 꾸릴 때 이제 그 밑에 정청래 밑으로 들어온 사람이 이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꼬붕이었다고 정청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재명 인기가 높아갖고 대통령까지 됐지만, 그래도 그 새끼 원래 내 꼬봉이었는데, 내 밑에였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이 새끼가 인정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주는 모습을 이재명이 보고 기분 나쁘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에 가서 정청래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욕으로 도배가 돼 있죠. 다 욕으로 도배가 돼 있다. 정청래 이 개새끼부터 해갖고, 쭉 있다. 딴지일보 들어가면은 정청래 잘한다, 민주당 잘한다. 정청래를 되게 응원하고 있다. 딴지일보는. 털보 정청래. 그 다음에 이재명. 이렇게 지금 파가 갈린다는 거죠. 좋죠. 남 싸우는 거니까. 이때 이제 김용민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은 조국 사면할 때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이제 김어준하고 적극적으로 이재명을 압박해갖고 이재명이 이제 욕먹을 거 알면서 이제 조국을 풀어준 거거든요. 사실은 사면해 준 거거든요. 사면을 급하게 했었던 이유가 바로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염두에 뒀던 거고요. 서울시장을 발표해갖고 차기를 조국을 밀어주기 위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김용민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각종 방송에서. 그래서 강복절 특사로 풀려난 다음에 다음 목적지는 대통령을 노린다 하는 이제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정치인들 감옥 갔다 풀려나오고 하면 이제 현충원 가잖아요. 현충원 가고 아침에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였냐 하면은 김어준의 일수공장이었다. 국립서울 현충원 참배하고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거기서 내년 6월에 국민에 대한 선택을 구하겠다라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조국 혁신당이라는 신생정당을 갑자기 급조해갖고 12석을 지금 얻었는데 12석을 얻게 만든 1등 공신이 또 김어준이라는 거죠. 방금 기사 난 게 그 대장동 공범들 배임죄 판결 다 받아갖고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8년, 김만배 이런 사람들 45년씩 지금 다 이제 1심에서 받았고 공범이 유죄면은 주범도 유죄니까 당연히 이제 이재명도 유죄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개될 수가 있는데 네. 그거를 막으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법을 통과시켜갖고 배임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없애려고 하면은 패스트트랙 태워야지 빨리 없어지니까 이제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180석이 안 돼요. 조국당 12석을 합쳐야 180석이 넘어요. 조국당에서 배임죄를 왜 없애? 이렇게 나오면 목숨줄을 쥐고 있다. 이런 거죠. 이재명 이제 탄핵 뭐 이런 거 할 때 네. 이제 조국당에 우리 손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정청래가 또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풀어주자마자 조국 이래갖고 이제 차기 대통령을 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여론조사도 여권 내 1등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재명이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터트린 사건이 바로 조국 혁신당 성비 사건이라는 거죠. 조국 당물라고. 그래서 이게 성비 사건이 불거진 겁니다. 이재명의 공격. 이것 때문에 조국당이 존재감이 약화돼갖고 지방선거 앞두고 차별화 고심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국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재명을 재판을 받게 되겠다. 대법관을 괴롭혀야죠. 조희대를 탄핵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탄핵 안 당하려고 선빵 쳐갖고 이재명을 보낼 테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망설여서는 안 돼 하면서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거죠.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조희대를 부추겨갖고 재판 재개하기 위해서 얘들이 한다는 거죠. 먼저 찔렀잖아. 이재명이 먼저 찔렀잖아. 여기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거죠. 조국 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냈는데 탄핵해야 된다 주장이 나왔는데 그 주장을 한 장소가 어디냐?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했다는 거죠. 한통속이라는 거죠. 이 새끼가. 양부남이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조 대법원장부터 탄핵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이재명은 벌벌 떤다는 거죠. 이재명을 보내려고 이재명 위에 갖고 우리가 조희대를 탄핵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정청래하고 김어준하고 어떻게든 당구고 해야 되는데 무기가 없죠. 검찰이 없으니까.
검찰 누가 없었죠? 정청래 없었다니까. 검찰 없어지니까 칠 수 있는 무기가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바로 문영배라는 거죠. 대법관 대폭 늘리면은 신뢰 해칠 위험, 국힘, 내란 동조당까지 규정하는 거는 지나치다라고 이제 태클을 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바로 그 헌법재판소장 문영배라는 거죠. 이 새끼가 왜 이러냐? 왜 그렇겠냐? 뒤에 문재인이 있다는 거죠. 문영배하고 문재인이 일가 친척이에요. 같은 남평문 씨 중에서도 파까지 같은 집안이에요. 한 집안 사람이라니까. 원래부터 이 문영배라는 사람은 헌법재판관이 될 만한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방에서 뽀로로나 보시던 그런 이제 순박한 재판관이셨는데 문재인이 이제 일가 친척이니까 시켜주면 내가 시킨 대로 잘할 거지? 네, 잘하겠습니다. 해갖고 꽂아준 사람이 문영배라는 거죠. 예전이 문재인 손아귀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문영배가 지금 이재명을 이제 들이받는 발언을 자꾸 하는 거는 그 뒤에 문재인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충성하는 애들 만들려고 하면은 실력도 능력도 없는 애를 이제 과분한 자리에 갖다 꽂아주면 걔가 충성하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지금 이상한 게 중앙일보 기사로도 나온 정청래 김어준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부동산에 부자를 안 거둔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때문에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그죠? 네. 정부를 커버를 이제 여당이 쳐줘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안 쳐준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고 그래야지 재판이 제기될 거예요. 두 번째는 국토부 차관 이상경 차관 사표 썼잖아요. 그 사람이 이재명 직계 라인이에요. 성남 라인이에요. 민주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 사람이 또 대표적으로 이재명 직계 라인이에요. 이재명 직계 라인에 손발을 자르기 위해 갖고 마치 중국에서 시진핑이 이제 꽂아놨던 군대 내 측근들, 당내 측근들을 잘라내듯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의 직계 세력들, 성남 라인들을 다 손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이제 사실은 차관이지만 장관 노릇을 했었고요. 장관은 바지 사장 하나 갖다 놓고 차관이 다 떡 주무르고 있었거든요. 왜 장관 안 시켰냐? 인사청문회 통과하기 어려웠어 이 사람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장관 시키고 싶었지만 차관 시키고 일은 장관 일을 했었다. 그래서 고기를 콕 집어갖고 민주당에서 압력을 넣어갖고 이 사람 잘리게 만들었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잘못된 정책이라도 어떻게든 온갖 이제 가먼이설 이제 이상한 논리들을 막 만들어 갖고 커버 쳐주는 데가 원래 뉴스공장이잖아요. 딴 건 다 커버 쳐주는데 부동산 정책 해갖고 이재명 정부에서 개판 친 거는 전혀 커버를 일부러 안 쳐주고 있다. 정청래가 딴지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직접 확인했다. 이랬다는 겁니다. 아이디가 쌀입이고요. 이 쌀입이라는 아이디는 이제 옛날에 서프라이즈 때도 이제 썼던 아이디고요. 지금 만 9년간 활동 중이시다. 그 9년 동안에 총 올리신 글이 무려 1,435개. 평균 3일마다 하나씩 게시글을 올렸다. 활동 점수가 주어져요. 무려 162만 7,236점을 하이스코어를 지금 기록하고 계시다. 이만큼 밀접하다는 겁니다. 정청래가 김어준하고. 드디어 10월 21일 날 글을 올렸습니다. 동의가 무려 894를 받고 여전히 딴지일보는 정청래를 우호적으로 그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얘기가 최민희 얘기하고 연결돼 있어요. 정청래, 김어준하고 이재명하고 싸우는 이 싸움이 네. 최민희 얘기하고 연결돼 있어요. 최민희가 국회 결혼식 논란이 일어나니까 딸 결혼한지 몰랐다. 내가 양자역학 공부 안 하고 바빠갖고 천하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셨다. 딸 결혼식 치르면서 축의금 카드 결제와 피감기관이 보낸 화환 등으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 딸이 알아서 했다라고 이제 구라를 깠다. 결혼식 날 사진 찍은 겁니다. 혼주가 이제 한복을 입으시는데 이제 한복 입으셨다. 참 색 안 난다. 최민희, 추미애 그리고 이 사람이 김현입니다. 김어준이 키운 여성 국회의원 3인방이고요. 국회의원 감이 아닌 이 두 사람 김현, 최민희를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신 분이 바로 김어준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의 자질이나 품성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김어준 TV에 자주 출연하면 그냥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해서 또 고속 승진하는 거예요. 김어준 공화국이라니까 지금. 이 와중에 최민희가 국감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는 겁니다. 왜 퇴장시켰냐 하니까 뉴스데스크 할 때 고성 막말에 파행만 막장 치닫는 국감 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그다음에 가방이 맨날 싸우잖아요 사실. 맨날 난리 나잖아요. 그걸 보여줬는데 보여줬다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보도할 수 있어 하면서 너 나가 이랬다는 겁니다. 제가 결정합니다. 기자분들 나와주십시오 하면서 회의장의 기자를 퇴장시켰다. 근데 MBC를 퇴장시키니까 난리가 났지 당연히. 그랬더만 최민희가 MBC한테 야 친구 김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
아니 MBC 보고 친구끼리 편파보더라. 이러니까 박지원 의원조차도 야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과유불급이다. 유감을 표명해야 된다라고 이제 점잖게 한 말씀하셨다. 여당 연내 지도부에서도 심각하게 본다. 그랬더만 최민희 의원이 성찰하겠다 한마디 하고 끝냈다. 2025년 7월 3일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입니다. 여기에 최민희 의원이 이렇게 출연하고 계시죠. 열심히 김어준 뉴스공장 나가면 한 잔씩 주더라. 이제 그런 거죠. 2달 후에 9월 19일 날 또 출연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최민희. 4월 28일 날 또 최민희가 뉴스공장에 출연한 내용을 자기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엄청 자주 출연하시는 단골 손님이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어준 총수께서 잘 챙겨주시는 분이다. 9월 27일입니다. 이때가 김어준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고요. 곽상은 누군지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 사위입니다. 사위. 왜 노무현 대통령 사위를 활용해서 김어준을 공격하냐? 민주당 쪽에 가장 이제 이 상징이 노무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이라는 상징을 지금 김어준이 등에 업고 그걸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기 위해서는 노무현의 사위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특별히 노무현의 사위한테 명령을 하달한 거고 곽상을 시켜갖고 김어준한테 문제가 많다. 이때부터 전쟁이 벌어졌다. 그거에 대해 갖고 이제 김어준이 또 방어를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 방어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최민희였다는 거죠. 곽상은이 한 이 얘기에 대해서 들이받은 사람이 바로 최민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민희를 둘러싼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사실. 이때 곽상은 의원은 맹비난 하면서 김씨 비호에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최민희다. 그래서 최민희를 담궈야 되겠다 하는 이제 이재명의 생각이 있어갖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재명이 최민희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훈을 시킨다는 거지. 야, 그 박정훈 시켜갖고 최민희 쪽 공격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다 그렇게 그런 겁니다. 이재명이 공격할 수 없잖아. 결국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유튜브잖아요. 유튜브를 소관하는 소관 상임위가 뭐죠? 방통위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김어준을 카바칠 수 있는 카바치는 역할을 하려고 김어준이 갖다 꽂은 사람이 최민희이기 때문에 김어준을 치기 전에 최민희부터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은. 그래서 지금 이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언론들도 원래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에서 최민희를 지키자 라는 결정을 했거든요. 위원장직을 그만둘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데 함부로 이재명한테 넘길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열심히 공격해야죠. 그럴수록. 그래야 싸움이 더 커지지. 서로서 싸우다가 내상 있게. 최민희가 노무현 정신무장 그래 노무현 사이가 반박했다. 아까 이 전쟁의 연상선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그죠? 김어준을 두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결국. 곽상은이는 김어준을 끌어내려고 하고 최민희는 김어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노무현 정신이. 저는 왜 또 양자역학처럼 노무현 정신 얘기가 왜 나오나. 그 노무현 정신 얘기는 하니까 노무현 사이인 곽상은이 노무현 정신 그런 데가 딱 팔지 마 이렇게 대치가 나오는 거죠. 또 유력한 의원 한 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입니다. 전현희가 지금 맡은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내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특검을 조정하는 사람이 전현희라고. 그게 뭐죠? 특검의 최종 조정자는 김어준이라는 얘기입니다. 3특검을. 원래 특검은 정치적인 이제 중립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특검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 특검 문제가 뭐냐면은 특검을 컨트롤할 수 있는 민주당 내 조직이 있는 거고 그 조직이 이제 내란 무슨 위원회 사법특별위원회 해갖고 위원회에서 특검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입법부가 특검의 업무 진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갖고 이제 컨트롤하는 이 부분이 이제 위원회다라고 이제 위원 제청 신청까지 한 건데 국회 내에 특검을 조정하는 그 기구의 수장이 바로 전현희라고요. 그리고 그 전현희가 단골 출연 손님이라고. 조국 당의 조의대 탄핵안에 찬성 의견을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양부남이라고. 양부남. 네. 양부남 의원이 바로 여기에 자주 출연하는 김어준 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연결됐어요. 이렇게. 상황 중에 상황인 김어준이 특검까지도 이재명은 허수아비다.